2021년 3월 4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 PPT 화면만 여러분에게 꽉 차게 뜨도록 해서 제가 화면을 송출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띄우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 설명을 잘 들어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또 우리 본교인 백석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부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병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처럼 여러분을 만나서 학교 강의를 담당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 일은 하남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저희 백석대학교에 6명의 교수님이 모여가지고 이 천안 지역에 있는 여러 다양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문에 보고 있는 사업은 이 여러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장애 아동들의 형제들을 위한 우리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애 형제를 둔 형제에게는 사회적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장애 있는 학생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형제들은 오히려 집에서도 소외받고 또 나가서도 놀림이나 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 형제를 둔 학생들만 모아서 또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또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인문학 사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또 베트남, 또 몽골에서 이주하여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의 아동들, 또 부모들을 위한 강좌를 또 1년 동안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또 연구재단입니다. 이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따내는 것이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 팀이 내리 그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아까 소개했던 우리 장애 아동을 둔 형제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즉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찍 학교를, 중학교를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자퇴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천안 지역에 있는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직접 1대1로 멘토링을 담당할 우리 백석대학교의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 한 조의 이제 단체 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그 봉사 학생들 중에서 좀 약간 피부색이 다른 학생이 있죠. 이 학생의 이름은 데바라라는 학생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우리 백석대학교로 유학을 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도 배우기 벅차고 학과 공부로 따라가기도 벅찬데, 우리 사랑새라는 봉사단체에 참여하여서 또 우리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이 사업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얼마나 이제 지났는데 작년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뜬 거예요. 보니까 이 파란색 자원봉사였던 이 데바라라는 학생이 탄자니아가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없었는데 마침 이제 작년 7월 달에 대사관이 신설이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 학생이 이 아버님이 이 탄자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아버지의 이제 이 학교를 이제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었는데 지금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좀 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이 또 탄자니아 대사관이 또 이제 개설이 되었으니 이 탄자니아 대사관에 취직을 해서 좀 더 여러 학문들을 또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돌아가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백석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백석대학교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봉사 서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또 새로운 학문을 익히고 또 전공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재능들을 나누는 또 이런 귀한 일에도 함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 천안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한 이제 돕는 일들을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것이 또 저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또 이게 코로나가 물러가면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또 사업을 같이 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참여하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또 여러 또 이런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선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하고 또 이런 좋은 일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했을 때의 이제 단체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는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제가 걸어 놨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돼서 이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접촉점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대면 수업을 또 비대면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수업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이상적인 상황일까요? 우리 장정복 학생. 네. 네, 우리 장정복 학생은 이제 비대면 신청했지요? 네네네. 네, 왜 비대면 신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집이 좀 많이 멀어가지고 대관령에 살거든요. 대관령. 지금 장정복 학생은 지금 강원도 대관령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이게 충남 교통이 편한 곳에 있기는 한데 강원도에서 오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는 일단은 이 수도권까지 와서 수도권에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좀 어려운 교통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우리 장정복 학생은 여러 교통 문제들 때문에 일단 이 비대면 학습을 신청한 거죠. 네네네. 네, 자 이렇게 여러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학습의 장점이라고 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또 이런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넘어가서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먼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그 세계 보건기구는 이 그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되어지면 6단계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단계를 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동물들 사이에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를 1단계로 하고, 그런데 이 동물들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영향을 얼마만큼 이제 끼치느냐에 따라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최고 단계인 6단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면 전염병이 최고의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WHO가 194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까지, 즉 전염병 6단계에 선포되어진 것은 딱 3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1968년에 홍콩 독감이 돌았을 때 한번 최초로, 그 다음에 2009년 신종 플루가 돌았을 때의 팬데믹이, 그 다음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지금 발효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학교와 또 이 사회가 격리와 또 여러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교육하고 또 여러분의 대학 생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회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는 사람 사이의 소통 또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에는 크게 여러 통로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그 대화의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목소리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 그 다음에 표정이 35%, 또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가 20%, 또 언어가 7%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통계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아져서 제 목소리와 그 다음에 제 모습이 카메라와 음향으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 목소리의 다양성이 또 모습들이 일부분 필터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에는 한계와 제한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면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자와 학생이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업은 교수자와 학생 간의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또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과 또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대면 학습이 무조건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좀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난 2021년 2월 11일자에 미국 신문에 이런 타이틀이 났는데, LA 지역에 살인 사건이 금년 들어서 65%가 급증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접촉이 끊어지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사회 활동이 줄어들죠. 그러면 범죄율은 줄어들어야 할까요? 더 많아져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을 보고 사회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 자신의 또 먹을 것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범죄에 뛰어들어서 범죄율이 높아졌다라는 사회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다른 한 주장이 무엇이냐 하면, 학교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사회시설, 즉 종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학교가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건전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못하고 또 종교가 교회가 그 사회에 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범죄율이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이 신문에서 내리고 있고 또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뭐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뭐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학교는 그냥 좀 문을 닫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교회나 종교시설은 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교회는 한 2, 3년 정도 그냥 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또 학교 생활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종교 생활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안전하게 학교 수업을 듣는 방법 또 종교 생활이나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절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다. 무조건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감염의 우려와 또 이런 장거리 여러 상황들 때문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대면 수업이 또 가져오는 교육의 유의점 또 성장성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여서 어떤 판단과 또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 우리 교육 목적과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 백석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순준 학생 목표하고 목적의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네, 어느 목적하고 목표 중에서 어느 게 더 상위의 개념일까요? 네. 목표하고 목적은 우리가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두 단어의 위계를 정한다고 하면 목적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목표가 하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추상적인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목표는 구체성과 또 현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거 행복은 목적일까요? 목표일까요? 네. 예, 목적이 더 행복을 만약에 이야기한다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다. 목표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는 것은 이게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것은 내가 목표다, 내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적은 약간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상위 개념이고 목표는 좀 더 현실성과 또 이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목적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성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가지인데 창의 융합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글로벌 역량, 대인관계 역량, 협업 역량, 성기는 리더십 역량, 사회 공헌 역량인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바로 이 창의 융합 영역하고 문제 해결 영역입니다. 이 두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를 나아갔을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장시킬까 하는 방법에서 이 교양 과목이 개설되었고 또 교양으로 있는 서양 과학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를 소개하면 2009년에
발매되어진 교양으로 읽는 서양 과학사를 우리가 교재로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과학의 진실과 오류 과목은 지금 이제 교양 과목으로 동시에 10여 분의 교수님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재가 통일되어 있고 또 수업 내용과 평가에 있어서 또 이렇게 공이 또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이 구입하는 방법은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학교에서 학교 서점을 이용하면 좀 더 조금 DC가 된 가격에서 여러분에게 배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교재를 구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서 제 수업을 하는데 또 수업을 따라가는데 교재가 없어서 뭐 수업을 못 듣거나 성적이 나쁘다라는 그런 것은 없을 정도로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수업 자료와 또 설명을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좀 안정된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교재를 구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는 총 7단원으로 되어 있고 수단원이 30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5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주에 2가씩 이렇게 소화를 해야 이 진도를 모두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단원을 간략하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매 시간마다 이제 이론 강의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수업은 지금 이제 43분인데 한 2, 3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을 듣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평가를 위한 학점을 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학점을 딸 수 있는 또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미리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문제를 미리 알고 또 중간고사 때까지 잘 준비하면 따로 시험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은 원하는 학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적평가는 출석 20%,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창의 융합 능력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 역량평가 80%로 구성되어지는데 뭐 쉽게 말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과제를 뭐 작은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제 2가지를 합산해서 성적평가를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워크숍을 하는데 이 워크숍은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뭐에 들어가냐면 출석에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었다고 해서 출석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이 워크숍에 참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흔적을 남겨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각이나 또는 결석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꼭 워크숍에는 짧게라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가면 여러 이제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공지 게시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 게시판이 있고 시험 게시판이 있고 있는데 우리 수업은 토론 게시판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과제 게시판 또 여러 게시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과제가 주어졌는데 어느 쪽에 과제가 주어졌는지 모르니까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또 과제를 내거나 워크숍을 낼 때 어디만 보면 된다? 토론실에만 가면 토론실에 모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과제하며 공지사항이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다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 게시판에 오면 다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과제가 무엇이고 또 시험이 무엇이고 또 언제 보는지 모든 정보를 우리 토론 자료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외부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복사해서 이제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 저작권은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남의 그림이나 글을 가져올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합당한 거라는 당연한 거다. 또 그런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법원에서 판결하기를